2025년 10월 9일 문학계에 정말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새로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건데요. 그 주인공은 현 시대 종말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였습니다. 자, 스웨덴 할리먼이 밝힌 수상 이유인데요.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 안에 바로 헝가리 작가 크로스나우 호르카이 라슬로의 어둡고도 깊은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열쇠가 숨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이 작가가 문학계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헝가리 작가로서는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 번째 수상인 거예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한번 헝가리 문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 수상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의 종말의 대가, 아니 별명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명한 평론가 수전 손택이 붙여준 별명인데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이런 경험들이 그의 작품 속에 정말 깊숙이 녹아들게 된 거죠.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노벨위원회는 그를 이 중부 유럽 전통의 계승자라고 딱 지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프카나 토마스 베르나르트 같은 작가들을 떠올리면 쉬워요. 그냥 문학 사조라기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불안감이나 사회의 부조리함을 정말 귀게 할 정도로 깊게 파고드는 그런 작가들의 계보가 있거든요. 바로 그 계보에 크로스노 호르커이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들이 그의 소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의 대표작들을 통해서 그가 그려내는 종말의 세계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그의 대표작, 바로 사탄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입니다. 먼저 사탄탱고는요,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황량한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를 둘러싼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구원자일까? 아니면 그냥 사기꾼일까? 이 혼란 속에서 인간의 헛된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항의 멜랑콜리는 더 기괴해요. 거대한 고래 사체를 싣고 온 서커스단 때문에 마을 전체가 광기와 파시즘에 휩싸이는 내용입니다. 이 두 작품 다 신은 없고 희망마저 가짜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처절하게 그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가 직접 각본에 참여한 영화 사탄탱고의 러닝타임이 무려 7시간입니다. 7시간이요. 이것만 봐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든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시죠. 그의 이런 집요한 시선은 최근 작품에서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은 현대 독일의 사회 불안을 그리는데 놀랍게도 책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작품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91세 노인을 통해서 헝가리 사회를 풍자하기도 하죠. 형식은 조금씩 바뀌어도 세상의 균열을 들여다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의 작품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사실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그의 아주 독특한 문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마침표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그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문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문장을 번역한 사람이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고 구불구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길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돼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을 거의 미쳐버릴 때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탄탱고에 나오는 일출 장면이에요. 해가 뜨는 걸 묘사하는 문장 하나가 거의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해요. 그 긴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깜깜했던 밤의 어둠 속에서 나무와 땅, 하늘이 아주 서서히 그 경계를 드러내는 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문장이 긴 게 아니에요. 문장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이렇게까지 어렵고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왜 지금 시대에 노벨상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쉬운 답이나 교훈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 읽기 힘든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상실감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설은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불안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비범한 응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봤던 노벨상 수상 이유 기억나시나요? 종말과도 같은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한다. 정말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예술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크로스노 호르커이는 그렇다라고 답하는 대신 그의 작품 전체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